자, 꼭지점 특강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오늘 점심은 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공부하는 게 힘들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처지면 안 됩니다. 뭐 살찌는 거 걱정되죠. 공부하다 보면 책 보고 앉아있고 살이 찌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처지기도 합니다. 운동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혹시 저녁에 보시는 분들은 저녁 맛있게 드시고 공부에 대해서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지점 특강은 훈련과 직무명령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 역시도 암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훈련과 직무명령은 어디서 배웠냐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할 때 다 한 번쯤 언급합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괄호 열고 경찰청 훈령이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훈령이에요. 그리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4조에 보면 부당한 지시 이런 이야기들 우리 배웠었다 그죠? 부당한 지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기서 지시를 내릴 때 여러 가지 너 일 좀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직무 명령이 되죠.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너 이런 일 좀 해라 라고 하는 것들 다 직무 명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은 다 접해봤을 텐데 훈령과 직무 명령의 성격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훈령이 있고요. 그리고 직무 명령이 있습니다. 훈령은 누가 누구한테 내리는 거냐면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이렇게 내리는 거죠. 직무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상급관청, 하급관청 또는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 내리는 거니까 내부 규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둘 다 법은 아니에요. 법이 아니라는 말은 국민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무슨 효력밖에 없느냐? 대내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고 위반했을 때도 위법은 아니에요. 위반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닐 것이고 뭐는 될 수 있냐면 징계 사유는 될 수 있겠죠. 물론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이 될 것이고요. 훈령이건 직무명령이건 법을 위반하는 건 안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한 특성들이 다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봅시다. 우리 경찰에서 관청은 세 가지가 있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만약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관청의 지위에서 어떤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청의 지위에서. 그럼 그건 훈령이죠. 그런데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은 개인의 지위에서 보면 상급자와 하급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훈령은 관청의 위치에서 볼 때는 훈령이겠지만 개인의 지위에서 보면 직무명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훈령은 뭘 대신할 수 있냐면 이렇게 직무명령을 대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무명령은 원래부터 개인 간의 관계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직무명령이 훈령을 대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훈령만 직무명령을 대신합니다. 자, 직무명령 먼저 봅시다. 직무명령, 너 이런 일 좀 해라는 이야기죠. 그 명령을 받는 공무원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받을 숫자를 써서 수명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2월 마지막 날 강원청으로 출장을 갔다 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직무명령인데
만약 2월 15일 날 이 출장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면 이 출장 명령은 더 이상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직무명령은 수명 공무원이 변동이 되면 수명 공무원이 이렇게 변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령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관청의 지휘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시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한 명이 그만둡니다. 그러면 훈령의 효력이 바뀌나요? 아니죠. 그 친구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라 관청의 지휘에서 내렸으니까 순경 한 명 그만둔다고 훈령의 효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급관청의 구성원의 변동, 구성원의 변동은 이 훈령에는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게 됩니다. 됐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린 명령, 직무명령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당연히 너 이런 일 좀 해라.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무명령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2번과 3번인데 자, 사생활에 대해서 직무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상급자가 나한테 내 사생활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간섭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간섭할 수 있을까요? 없나요? 사생활이니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 너무 기뻐.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정복을 딱 받았어요. 아,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구려, 디자인이. 그래서 그 정복을 내가 수선하는 거야. V넥 쫙. 그리고 팔도 다 뜯어. 민소매로 갑니다. 멋지죠? 그리고 왼쪽에다가 강력한 의지로 문신도 하나 새깁니다. 친의 공근께. 괜찮을까? 미친놈이죠.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봐. 옷을 내가 어떻게 입건, 문신을 새기건, 내 사생활 아니야?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경찰 제복을 입고 합니다. 왜 어때? 내 사생활인데. 그러면 조직생활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건 경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이긴 하지만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생활들이 있을 거예요. 복장이나 두발 이런 거죠.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생활. 즉 복장이라든가 두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쉬는 날이야. 쉬는 날에 내가 아기들을 데리고 놀러를 가건 아니면 집에서 교재 연구를 하고 강의 준비를 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건 상급자라고 해서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했어요. 쉬는 날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든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휴식을 취하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은 아무리 상급자라고 해도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요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직무명령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직무명령과 훈령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훈령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요건이다 그러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양이잖아, 형식이. 외모, 외양, 모양이니까 이건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눈으로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거.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이야기할 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 경찰 제복을 입기만 하면 그게 권력적 작용이건 비권력적 작용이건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했었다. 그죠? 반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한다라는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뭐가 더 어렵냐? 당연히 실질적 요건들이 어렵습니다. 형식적 요건은 눈으로만 보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거지만 실질적 요건은 내용을 파악하는 거라서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훈령의 요건, 직무명령의 요건과 관련해서 어려운 내용, 실질적 요건들, 적법성, 실현 가능성, 중대 명백성 이런 것들은 상급관청이 심사합니다. 하급관청은 어려운 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상급관청이 만들어주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다만 내용을 봤더니 누가 봐도 잘못된 거야. 3살 먹은 아기가 와서 봐도 이건 잘못된 내용이야. 모든 교통법규 위반자는 사살한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누가 봐도 위법한 이야기는 하급관청도 따르면 안 되고요. 이런 간단한 이야기, 명백한 이야기를 하급관청이 의심 없이 따르면 잘못 만든 상급관청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아무 생각 없는 하급관청도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형식적 요건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상급관청이 훈령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인쇄를 해서 노란색 서류 봉투에 넣어서 하급관청에게 전달합니다. 봉투를 까지 않고 봐도 알 수 있는 건 형식적 요건. 봉투를 열어보고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건 실질적 요건이에요. 이 봉투를 까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건 쉽습니다. 따라서 하급관청에게 심사권이 있는 거죠. 그럼 형식적 요건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나의 상급관청이 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하급관청이어야 됩니다. 수신인, 발신인, 봉투를 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훈령을 내렸어요. 발신인과 수신인은 맞아떨어졌는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서울경찰청장이야. 하급관청이 서울경찰청장인데 경찰청장이 내린 훈령의 제목이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업무 조정에 관한 건 서울경찰청장 거 아니잖아요. 명령을 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려야 되는데 제주자치경찰과 관련된 건 서울경찰청장의 직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 열어볼 필요 없이 따를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 범위 내에 들어가야 돼요. 직무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급관청의 독립된 직무 범위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관여를 한다고 해도 하급관청의 독립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건 간섭하면 안 돼요. 내가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엄마 저 강의하러 갑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물 많이 마셔라, 목 아프지 않게 잘 관리해라, 밥은 잘 먹고 다녀라.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나이가 얼마가 들던 우리 엄마니까 그런 거 간섭해도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죠. 자식에 대한 걱정이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너 셋째 안 낳니? 초코 동생 안 낳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무리 우리 엄마지만 간섭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내 가족 계획은 우리 부부가 만드는 거지 부모라고 해서 간섭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직무 범위에 속해 있는 것들은 아무리 상급관청이라도 간섭하면 안 됩니다. 독립된 직무 범위가 아닐 때 간섭할 수 있는 거지 하급관청이 내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은 상급관청이 간섭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독립된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죠?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략적인 것들은 다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우리 문제 한번 보면서 정리하고 갑시다.
자, 훈령과 직무명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어요. 시도경찰청 소속 하급관청이 시도경찰청 공무원 한 명이 그만둔다고 해서 기관 간의 관청 간의 명령인 훈령은 당연히 영향이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직무명령은 수명 공무원의 변동이 있으면 효력에 영향을 받지만 관청 간의 지위에서 내리는 훈령은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효력은 영향이 없다고요. 두 번째,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개인적으로 내리는 거 맞다, 그죠? 훈령이건 직무명령이건 법적 근거는 없어도 됩니다. 즉,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법률 우위는 지켜져야 되지만 법률 유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맞는다라는 법률 유보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2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3번 지문과 4번 지문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자, 3번 지문. 훈령의 형식적 요건. 내가 형식적 요건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발신인이 상급관청. 수신인은 하급관청이고요. 하급관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명령 내려야 되니까 권한내 맞잖아요. 그리고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상급관청이라도 관여하면 안 됩니다. 관여할 수 있는 건 독립성이 없는 부분만 가능한 거죠. 마지막,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일반적, 추상적, 즉 부당한 지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그런데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행동학력 생각해보면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10만 원, 조화 10만 원까지, 뭐 화환 같은 건 10만 원, 그 다음에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까지 이렇게 딱딱 찍어서 설명하는 것도 얼마든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추상적 사항도 가능하고 개별적, 구체적 사항도 다 가능한 거니까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됐죠? 훈령과 직무명령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나 이해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훈령과 직무명령이나 시험에 나오면 오히려 더 반가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훈령과 직무명령 여기까지입니다.